네, 지금까지 F가 이제 심플인 경우에 요 값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F가 이제 넌 네거티브인 경우에 이제 요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 심플 펑션들의 이제 적분값을 이제 슈블츠하면 됩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은 이제 요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선언이죠. 그렇죠? 시그마파이 메저라고 하고 이제 F는 메저러블 펑션인데 아까는 이제 이쪽 부분이 요쪽 부분이 심플 펑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넌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넌 네거티브 미드 리스펙트 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심플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뮤에 대한 적분, F를 이제 뮤로 적분을 한 거는, 그러니까 F가 심플 펑션이었으면은 그냥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심플 펑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심플 펑션들의 이제 적분값들의 슈브를 한다는데, 이 심플 펑션은 어떠한 심플 펑션이냐면은 0보다는 크고 이제 F보다는 작은 펑션입니다. 물론 이제 요것도 스트릭트하게 이제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항상 F보다 작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메저가 이제 0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요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면 되죠. 계속 이렇게 요 요러한 표현이라든가 요러한 표현이 이제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제 요러한 스테이트를 만족할 때 만약에 메저 이제 제로인 것에서 메저 제로인 어떤 이제 셋 A에 대해 갖고 요게 이제 페일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러한 우리는 지금 적분에 관심이 있는 거고 요러한 그 영역에서 이제 적분값은 0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이제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정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요런 거죠. 이 임의에 어떤 이제 함수가 있으면은 대충 이거에 대한 이렇게 심플 펑션의 근사값으로 요 함수를 이제 잘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이 밑면적을 이렇게 이제 심플 펑션들의 잘게 쪼갠 요렇게 계단을 좀 잘게 쪼개 가지고 만들면은 이 원래 이제 빨간 곡선의 그 밑넓이를 우리가 잘 추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살펴봤던 건데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밑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긴 하죠. 요거 이제 밑면적 구하면 이제 뭐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각형이 이제 1인데 이 우리가 빗금친 부분은 사각형 넓이의 반이니까 그쵸? 어 아무튼 요런 수준의 이제 계산은 우리가 못해갖고 이러는 건 아니고 요거는 fx가 심플 펑션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넌 네거티브인 메저러블 펑션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플 펑션들의 슈브를 통해 가지고 근사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져보면 조금
일단 람다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하죠. 그쵸? 그리고 왜냐하면 르벡 매저니까. 그 다음에 f의 x는 메저러블 펑션이 됩니다. 일단 그 메저러블 펑션인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이 요거에 대해 가지고 f의 인버스 이미지의 b가 요렇게 되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요거를 보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 그 만약에 이제 b가 요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f의 인버스 이미지 b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b가 되죠. 근데 이제 얘는 당연히 여기에 속하니까 이때는 성립하죠. 처음부터 이제 요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 부분 집합이지 않으면은 B1이랑 이제 B2로 B를 쪼갤 수 있는데 B1은 이 안에 이제 속한 부분 그러니까 0, 1 안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이고 B2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B1은 다시 인버스 이미지가 B1이 되어 가지고 요거는 또 R 매저럽을 하죠. 그다음에 B2는 인버스 이미지가 공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R 매저럽을 합니다. 그래갖고 매저러블 펑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1번이랑 2번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이러한 기호를 논의를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f는 심플 펑션이 아니어가지고 요 값을 이제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았는데 f는 이제 넌 네거티브니까 슈베 어떠한 집합들의 이제 심플 펑션들의 적분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얘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요러한 적당한 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요 집합에 대한 흉만 취하면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 그냥 제가 이거 그 설명을 위해 가지고 그냥 억지로 만들었는데 뭐 이제 요러한 f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수열을 만들 건데 1에서부터 0으로 이제 등간격으로 감소하고 길이가 이제 n이 적당한 수열 요런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n이 5라고 치면은 이게 뭐 1, 그다음에 뭐 0.8, 0.6, 0.4, 0.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수열을 만들게 되면은
그 요 수열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집합열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A1이 되고 얘가 A2가 되고 A3가 되고 A4가 되고 0.2 A5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집합 이제 AN이라는 거는 X FX가 AN보다 이제 큰 그러한 X들인데 일단 이 n이 5일 때 A1은 X F의 X는 1 뭐 이렇게 되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1보다는 클 수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공집합이 되고 A0를 빼야 되는데 A0도 공집합이니까 A1은 공집합이 되고 A2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A2는 0.8이네요. 0.8 요렇게 되니까 그 0.8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A2가 되고 여기에서 또 A1을 빼야 되는데 A1은 공집합이었으니까 요렇게 해도 이제 A2는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X 잠깐만 fx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었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A3 같은 경우는 fx가 0.26 그럼 이제 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0.6에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빼기 A2를 해야 되니까 0.6에 1 빼기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고 이제 A4하고 A5도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는 0. 이렇게 되고 얘는 0.2에 0.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르벡 메조로 A1의 이제 값을 재면은 0이 되고 A2부터 요런 거에 이제 값을 재면은 이제 0.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A0일 때는 우리가 만약에 값을 A1일 때는 값을 이제 1로 선택하고 여기일 때는 값을 0.8로 선택하고 여기에서는 값을 0.6으로 선택하고 여기에서는 0.4로 선택하고 0.2로 선택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값을 선택해 갖고 심플 펑션을 만들게 되면은 곱하기 1 플러스 곱하기 0.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요거를 이제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죠.
제가 이제 n을 그냥 5라고 픽스를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n을 뭐 n이 뭐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요 값들을 이제 다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들이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어떠한 그 값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이건 이제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고 n이 커질수록 점점 이제 2분의 1에 근접한 이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집합을 정의를 하면은 이러한 집합에 슈을 취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르벡 매저 그러니까 요 f에 대한 르벡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요 디테일한 과정이 이제 중요하기보다 그냥 이 논리 전개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게 그 심플 펑션으로 어프로치메이션을 할 수 있는 임의의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펼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임의의 양의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라리 그냥 요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사하고 싶은 게 이제 f이고 요러한 이제 그 제가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요 구불구불한 함수가 어떤 이제 심플 펑션 이제 n 요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심플 펑션들을 이제 다 이제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함수들을 심플 펑션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자체에다가 그냥 슈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플 펑션 중에서 가장 이제 f에 가까워지는 애가 슈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플 펑션을 만약에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된 요거 있죠? 요런 거를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더 이제 큰 숫자에 대해 갖고 이거보다 이제 더 f랑 근사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숫자를 올리게 되면 f랑 근사하게 맞춰야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고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얘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f의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으로 f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요러한 그 함수에 대해서 요러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골치 아프게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적분하냐면은 슈베 이제 요게 이제 f라고 보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맞거든요.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함수 f1이랑 함수 f2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이제 부등호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크다라는 거고 이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이제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슈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도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슈이나 인프 같은 경우는 함수들의 집합이나 집합들의 집합 그러니까 집합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숫자들의 집합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견 타당할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아무튼 이제 정확한 노테이션을 위해서는 요렇게 요렇게 정의를 해줘야지 얘는 이제 숫자죠. 그래야 이제 슈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데피니션은 이렇게 좀 귀찮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제가 이제 그 틀리게 그 논리 전개를 한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